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상표법 강의 제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표법,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정의 제1항 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선전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또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 다 상표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이다 물이잖아요. 물에다 어떻게 상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상품의 포장에다가 상표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거는 뭐 상품에도 표시하고 거기에 용기에도 포장에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포장이라는 것은 용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 또는 상품 표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이렇게 됐어요. 인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인도행위죠. 양도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은 계약서상 너 저쪽 부산항에 있는데 이거 너한테 넘겨줄게. 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이런 것도 양도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런 양도행위.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전시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지 않습니까? 상표 표시한 걸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있다.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상표 사용을 하고 있는 행위예요.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놨다. 그것도 뭐예요? 상표 사용 행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짝퉁을 올려놨다. 그럼 상표 사용이 침해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하는 행위, 또 외국에서 상표는 외국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수입하는 행위, 이런 것도 국내에서 팔으려고 그런 것은 다 이제 상표 사용 행위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 행위예요. 광고 선전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리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밖에 정가표라든가 거래 서류라든가 그 밖의 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거래 서류냐? 이것은 그 밖의 수단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아주 구상법에서는 붙이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이는 행위. 미국 상표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fix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의 fixed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다가 텔레비전 광고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텔레비전 이미지만 딱 사진을 찍어. 근데 텔레비전 제품에는 삼성이라는 글자가 없어. 근데 그 텔레비전 제품 옆에 글자로 따로 삼성 이렇게 썼다. 그럼 이게 상표의 사용이냐? 미국법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에 픽스트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상품이 이렇게 삼성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상표 사용이지만 이미지 딱 보여주고 자기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아무 상표가 표시가 없어. 그리고 여기다 삼성 이렇게 쓰면 그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아니에요. 그 미국은 사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용에 의해서 이게 해야 권리가 보호되고 나중에 불사용 취소가 들었을 때 그 뉴욕타임즈 신문을 자 우리 사용했어 광고 선전에 썼어 해가지고 내면은 사용주로 인정 안 해줘. 왜냐하면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붙이고를 지우고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표시하는 행위도 이제 또 이런 비전형 상표, 입체 상표라든가
이러한 상표들이 도입됨으로써 그 정의 규정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표정의 형상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또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라는 것은 상표를 어떻게 표시해요? 딩동댕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냄새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해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전자표시 행위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인터넷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다 막 상표 표시하고 광고 선전하고 널리 알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상표의 표시 행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그 자체가 상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형상 상표. 3디멘셔널 마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 상표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표에 사용한 행위인데 상품 출처 표시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상표법상 상표에 사용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 판례 의학을 보면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자차 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표지여야 되고, 이건 상표 정의 때 배웠죠.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사용 태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출처 표시로서가 아니고 단순히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표시에 불과한 거, 이런 것은 이제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 옛날에 보면 컴퓨터 자꾸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럼 컴퓨터 그 보호대잖아. 그 시각 보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팔는데 그 제품은 예를 들면은 상표는 클리어 비전이야. 자기 그 제품의 상표는. 근데 거기에 삼성, 뭐 LG, 뭐 소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쳐봐. 거기에 있는 그런 모니터들에 이거 쓴 거란 얘기죠, 이 제품이. 그런데 그걸 삼성전자가 너 우리 상표 썼어? 침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과연 침해라고 볼 수 있냐? 침해가 되려면 상표법상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자기는 자기 자차 표시로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쓰는 모니터의 용도는 이런 삼성 제품, LG 제품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표시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소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내부에 조립되는 상품 내부에 조립된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상품을 분해하거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거, 분해야만 알 수 있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판례들이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표법상 상품에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상표의 정의 때 상표법상 사용이 대상이 되는 상품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물품이 목적물이 되는 그런 물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되는 그런 판촉품과 같은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런 것은 상표법상 이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사용한 것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련된 건데, 이건 상표법상 사용하고는 약간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인데, 이제 불사용 취소가 걸렸을 때 있잖아요. 3년간 쓰지 않았다. 등록상표.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것이 이제 사용이 인정이 되려면 적법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적법한 사용이냐 아니냐, 정당 사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표에 사용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참고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게 합니다. 나중에 불사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완구라든가 보온병 이런 것인데 행정법규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검사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썼다고 쳐봐요. 완구에. 예?
왕구에 레고 이렇게 상표를 했는데 왕구에 썼는데 사실 그것이 행정법상 안전검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상품에다 그걸 썼다고 쳐봐. 그리고 이걸 사용실적이라고 내서 불산 취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인정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왕구에다가 레고라고 표시했으니까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해. 근데 이것이 정당 사용이냐 적법 사용이냐 불법 사용, 위법 사용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불산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적법 사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른 행정법규에 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처벌받는 건 몰라도 적어도 상표법상에 있어서는 그건 사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표법이 추구하는 목적하고 그 특별한 행정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품목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완구 보온병 판례에 있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출제도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대신에 화장품, 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품목 허가를 식약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받고 했다. 근데 아무튼 거기다가 받아야 되는 어떤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화장품에다가 로레알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어. 그리고 덜렁 이것을 사용실적이다 하고 냈어. 이거 불상으로 취소시켜야 되느냐 적법사용으로 봐야 돼서 취소를 면하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신체에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거잖아요. 좀 더 봉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법한 사용을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행정법규 좀 위반해서 써도 적법 사용으로 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너는 불법 사용이야. 적법 사용 아니야. 그래서 불사용 취소야. 이런 경우가 있고 품목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상표법상 사용의 정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에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에서 문제였고 이런 것이 이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의 지문하고 섞여서 막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사용 행위 태양과 상표 인정 여부. 네. 우선은 표시 행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 자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상품 자체가 아니고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다, 표시행위다 하는 것이 법률 규정이고 또 판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통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또는 양도 또는 인도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이런 것이 다 사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주문자 상표 부착하는 것은 OE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인데 내가 수탁 안 하고 특히 이제 뭐 애플 보세요. 치질 안 만들잖아. 대만 업체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잖아. 중국 업체한테 만들어 주시오. 테슬라도 막 전기자동차 중국 업체한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OEM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든 놈이 그럼 네가 팔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만들어서 날 줘. 그럼 너가 제조 비용은 줄게. 그리고 지가 유통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처럼 주임자 상표 부착 상표를 표시한 행위 이런 것은 이제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그럼 누구의 사용으로 보느냐? 오다를 낸 사람, 테슬라라든가 애플 거기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받아가지고 만든 그 하청업체의 상표 사용이 아니고 OEM의 업체의 상표 사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표를 주문을 낸 업체요. 그 다음에 또 수출 자유 지역에서 수출 목적만으로 상표 업체였던 경우. 이거 국내에 양도나 인도할 게 아니잖아. 해외에 수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표 사용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마산의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 막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물건을 만들어 간다. 이럴 때 거기서 해가지고 국내 전혀 판매되질 않아. 광고도 안 돼. 만들어갖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과연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프랑스 회사가 예를 들면은 지방시다 이가 지방시가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지정상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등록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방시가 예를 들면 수출자유지역,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맛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한세 시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오다를 줬다 이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만들었어. 수출자유지역.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는 유통이 안 돼. 거기서 그대로 그냥 갖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프랑스나 유럽에서 판다고 만약 쳐봐. 그렇게만 해왔다고 쳐봐요. 이거 상표의 사용이 아니야.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예. 그렇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다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국내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표법상 사용이 되려면요. 원칙으로는 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외국에서 이루어졌잖아. 상품에. 국내에는 뭐야? 들여다가 판매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구찌가 가방에다가 우리나라에 등록을 했어. 만들기는 이태리에서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를 해. 그런데 이것이 정식으로 사용이 되려면은 국내에 수입업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가 대한민국의 구찌코리아라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에 들여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삼성물산과 같은 어떤 수입업체를 해서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들여와서 판매를 하든가 이래야만 이것이 상표권자 사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병행 수입업자들이 어디서 해가지고 막 들여와서 그냥 팔아. 그러면 구찌는 아무튼 국내에서 수입 행위는 안 한 거잖아. 병행 수입업자가 한 거지. 그거는 사용법상 상표권자의 사용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럼 병행 수입 행위는 짝퉁은 아니니까 그는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일단 그건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짝퉁을 들어와서 판매한다. 모방품을. 당연히 상표권 침해 행위죠. 그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요 도구에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 사용 행위여야 원래 침해인데 예외적으로 양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있어요. 소지하는 행위.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실제 짝퉁을 단속해 보면 짝퉁을 만드는 놈은 중국의 갑이야. 이걸 들여오는 놈은 을이야. 이거를 넘겨받은 놈은 병이야. 병은 다음 단계 정의인 동대문이나 나는 소매상에 넘기기 위해서 경기도 포천으로 창고에다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 근데 병을 급습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수입 만든 사실도 없고 수입한 사실도 없어. 양도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창고에. 이거 침해냐 아니냐. 상표법상 사용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용에는 양도하거나 인도하거나 이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뭐 이걸 가지고 광고 선전하거나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 행위에 병은 아무것도 안 해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상표 침해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단속을 안 해?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해가 곧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간접 침해 행위로 상표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상표권자의 보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표법상 사용은 아니지만 간접 침해 행위로서 상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 행위인데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도의 것이면은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에르메스가 어느 날 예를 들면 신문에 전면 광고에 어떤 가방 하나 또 사진 걸어놓고 밑에다가 에르메스 이렇게 놨어요. 그럼 거기에 에르메스 뭐 핸드백이라든가 뭐 스킨 뭐 백이라든가 뭐라고 써놔야 되는데 상품 이름도 안 써놨어. 또 제조원이 뭐 에르메스 소시에테 아노님
이렇게 주식회사 에르메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광고야. 사진 하나 떡 걸어놓고 밑에다가 에르메스 이런 것도 상품에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는 거 아니기. 그래도 이건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광고 사용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 이게 조지 마르시아노 케이스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광고 선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광고 선전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입되는 잡지, 타임이다, 뭐 뉴스웨ek이다, 여기다가 조지 마르시아노 광고를 했어. 근데 그 타임이나 뉴스웨ek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잡지가 수입돼서 배포되고 있어. 그러면 광고 표시 행위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거 국내에 사용을 하고 봐야 되느냐? 한데 그런 것은 국내 사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원칙이. 다만 상품이 나중에 유통되거나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그 미국 미팔군에 라든가 또는 여기 주한미 저기처럼 이렇게 일반인 접근하기 어려운 국내 소유자들이 이런 데에다만 비치되는 그런 잡지다. 그거는 사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권 면제에서 우리가 미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적법하게 사용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그 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그 다음에 그 지정 상품에 관하여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표법상 사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상품 관련해서. 예.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비교 광고 목적의 타인 상표 행위. 이것은 자타 상표 식별 표시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비교 광고 목적으로 뭐 LG 드럼 세탁기는 삼성 드럼 세탁기 이거에 비해서 뭐해서 뭐 이런 더 유명하다, 뭐 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삼성이라는 말을 세탁기 썼다고 해도 그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광고 뭐 자기는 자타 식별서 LG라는 걸 쓴 거니까 그건 단지 비교 대상으로서의 상표만 표시한 것 뿐이니까 이런 것은 상표법상 이제 비교 상표 사용 이것은 상표 침해 행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다목 소정의 거래 서류에는 이 거래 제공되는 서류에서 주문서, 오더시죠, 또 납품서, 또 송장, 인보이스, 또 출하 안내서, 또 물품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며 또 명함의 이면, 또 가격표, 거래 명세서 이런 데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이 특이한 것이 명함의 이면인데 명함에다가 어떤 사람이 뒤에다가 어떤 상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줬다. 이런 것도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 명함의 이면에 라이팅 해가지고 주는 것도. 예,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세간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이거는 거래 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이게 뭐냐면은 상표를 사용했냐? 나 사용했다.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팔았다. 이러면서 수입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세간에 이제 제출하는 수입 신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만큼 카피해가지고 낸 수가 있다고요. 거기 수입 신고서에 보면은 브랜드 명도 쓰게 돼 있고, 품명도 쓰게 돼 있고, 수량도 쓰게 돼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거래 서류겠지. 해가지고 이것을 딱 내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 수입돼가지고, 뭐 국내에 팔렸다. 그러면은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라든가, 뭐 또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뭐 광고서 냈다면, 뭐 신문에 광고했다든가, 잡지에 광고했다든가, 또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했다. 이런 서류를 내야 이것이 사용죄 인정되지. 덜렁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만 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관에다가 내는 거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들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거래 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면은 그 밖의 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로 간판이라든가 표찰 등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상표의 인적 개념과 상표 사용 인정 여부입니다. 서비스표의 경우인데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 등의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광고 선전 행위죠. 대표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의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운송업이다, 이게. 운송업인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제공되잖아요. 거기 하나 투어 이렇게 썼다. 이런 것은 서비스표 사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의 서비스 표시하는 행위. 이건 자기 물건이 아니고 수요자의 물건에다가 스티커를 만약에 붙인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 입장객한테 에버랜드가 만약에 에버랜드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맞게 붙인다. 이거 입장객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놀이터 운영업 이렇게 해놓고 그걸 붙인다 하면은 그 업에 쓴 거예요. 서비스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유된 제공되는 물건의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3D 영화를 본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안경 있잖아요. 안경 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CGV에서 만약에 그걸 빌려준다 쳐봐. 여기 다 CGV라고 마크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은 안경에다 쓴 게 아니고, 안경에다 쓴 게 아니고, 극장 운영업, 여기 이런 서비스업에다 이거 쓴 거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제주도에 갔는데 렌터카 뭘 렌터카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험머가 딱 있어. 예, 그런 경우 자동차에 그리고 딱 디스플레이 해놔. 이거 빌려갈래 말래 돈 내고 이런 경우도 다 서비스표에 해당 사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렌터카 서비스업에. 그 다음에 상호는 원칙적으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원칙은. 이거는 상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또 이것은 이제 상호가 또 때로는 상표로 쓰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상호였던 것이 상표가 되기도 하고, 상표였던 것이 상호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호를 서비스 자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이제 상표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건설회사들 아파트 브랜드 있잖아요. 아파트. 예. 예를 들면 센텀, 부산의 센텀 파크. 근데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지가 개발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에 아파트에 무슨 이름이 붙었지도 몰라. 근데 누가 센텀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쳐봐요. 예? 근데 나중에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아파트 외벽에다 센텀이라고 다 센텀 101동 102동 해가지고 저 한 5일 몇 동까지 쳐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표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판례 합심 파는 데 본 것 같은데 그게 되면 한 채당 얼마 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얼마나 큰 돈이에요. 자칫하면. 이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 그룹들 이렇게 CI 하잖아요. 상호도 바꾸잖아요. 옛날에 럭키금성이 LG로 바꾼다든가, 성경이 SK로 바꾼다든가, SKC로 바꾼다든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모방 상표들이 막 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들은 그거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어떤 경우 모든 상품에 싹 출원해서 선출원을 해버려. 모방 못하게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사건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거 뭐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그 간판 내리라고 뭐라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러면 이 건설업체 뭐가 되겠어요?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호, 타이틀. 아까 그 이전에 우리가 설명 좀 드렸는데, 원칙은 출처 표시한 게 아니고, 단순히 서적 내용 등을 안내 설명에서 사용된 거. 이런 것은 원래는 이제 상표의 사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영어 실력 기초. 이런 책이 있다고 쳐봐. 뭐, 종합 영어.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근데 성문 종합 영어 그러면 성문 때문에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근데 꼭 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서적 내용에 표시한 게 불가하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준다 하는 거예요.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 제호 이런 것들은 또 음반의 제명, 연극 및 무언극 등 연극 저작물의 제목 이런 것들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뮤지컬이 되게 성공을 했어. 그 뮤지컬 성공하고 끝나고 나면은 기프트샵에 가면 뭐예요? 팬텀 오페라 들어가면 모자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막 이런 거 여러 개 팔죠. 근데 등록 안 했는데 누가 그런 거 딱 등록해놓고 쓰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타이틀이 때로는 상품 식별 표지로서 돼가지고 이것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는 요즘의 문화산업에서는 컬처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깨우쳐가지고 방송국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전에 다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안 해놨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SM, 소녀시대. 뭔가 딱 의류에다 해놨었잖아.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음악 제호도 마찬가지예요. 제호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메인 이름인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도메인 이름 자체 있잖아요. 도메인 이름 자체는 상표가 아니에요. 도메인 이름 사용이 상표 사용이 아니야. 도메인 이름 자체는. 그런데 도메인 이름을 쳐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비아그라라고 누가 등록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메인 이름을. 그러니까는 파이자가 비아그라를 상표로는 등록을 했는데 도메인 이름은 등록을 안 했어. 도메인 이름은 선점 아니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잖아. 딱 등록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트를 딱 개설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하거나 그걸 클릭했는데 그와 포워딩 돼가지고 링크되는 어떤 사이트가 딱 가보니까는 그런 비아그라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알약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표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자 곧 상표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들을 등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상호를 바꾼다든가 특히 M&A 같은 경우에 상호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변신하게 상호를 바꾼다든가 또 브랜드명을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로서, 상호로서, 또 상표로서, 또 도메인 네임으로서, 이름으로서, 인터넷 키워드로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브랜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표 관리자들은 그런 걸 참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변리사업으로서 기업에 자문해 줄 때에도 그런 클라이언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래전에 상표에만 꽂혀가지고 그 상표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상호 얘기, 도메인 얘기, 인터넷 키워드 얘기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하고 또 이 회사가 글로벌한 기업이다 그러면 뭐야 대한민국 얘기만 해서 안 되고 미국, 동남아, 중국, EU 뭐 이런 나라의 경우는 또 어떤 이런 거 얘기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외국 제도는 어떤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키워드 이것도 인터넷 키워드 자체는 저긴데 키워드를 쳤는데 그런 연결되는 그런 검색 결과 화면에 보면은 어떤 상품의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표의 사용이에요. 네이버한테 돈 주고 인터넷 키워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소비자들이 그 키워드를 딱 치면 그 사이트가 제일 먼저 딱 떠. 클릭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 상품이 딱 나와. 이 상품이. 그런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어떠냐? 디자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형 상표라든가 뭐 색채 상표라든가 뭐 입체 상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상표는 디자인 보호 대상이라 그래서 상표 보호 대상 그러면 상표 보호 대상 안 되고 뭐 저작권 보호 대상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았을 때 이것을 상표로만 보호를 해야 되는지 디자인으로도 하고 저작권으로도 하고 상표로도 하고 해야 되는지 이걸 전략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돼요. 보호 대상의 경우에 어떻게 보호 전략을 짤 것인지 할 때 있어서 그래서 판례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상표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자타 상표 출처표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상표보다는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그렇지 않고 순전히 의장적 즉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죠. 그건 디자인 실수로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아그라 사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판례는 상표권자의 사용권 설정 행위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특히 이제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외국인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계약을 했어. 라이센스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사용권자 라이센스가 이제 쓰겠거니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상표권자들 주의해야 될 게. 마스터 라이센스라는 걸 체결을 해, 계약을. 그것은 이제 마케팅상의 용어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상으로는 엑스클루시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전용 사용권이라 그래.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스터 라이센스다 이렇게 업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서브 라이센스 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는 이제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또 서브 라이센스를 못 주게 하는 수도 있고 서브 라이센스를 주려면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 마스터 라이센스를 딱 체결을 해놓고요. 이제 쓰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상표권자는 이 마스터 라이센스가 지가 쓴다고 해놓고 안 써. 로열티는 잘 줘. 그럼 당연히 뭐 쓰겠거니 하는데 이 사람은 라벨 장사라는 거예요. 서브 라이센스 여러 품목이 패션 품목이면 티셔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남성복 와이셔츠 스카프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여러 품목에다 마스터라이센스 딱 받아놓고 쓰겠거니 했는데 안 써. 안 쓰고는 그 밑에 어떤 사람은 서브 라이센스 딱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로열티는 정식 업체한테 한 100만 불 1년에 줬다 치면 이 사람한테 200만 불 받아. 그리고 넌 티셔츠는 너만 써. 또 티셔츠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100만 불 받아. 너는 이거 너만 써.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불 받는 거야. 그리고 100만 불만 딱 주고 자기 900만 불을 자기가 딱 챙기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불산 취소가 딱 돌았어. 그러면은 너 썼냐? 그러면은 서브레스에서 썼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없었다고 쳐봐.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산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용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마스터 라이센스 줬는데,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쓴 품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놈이 상표권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 쓰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상표 사용권 설정 자체는 이것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에요. 정의 규정을 봐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사용권 설정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다. 이거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표권자 승낙 없이 제3의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사용이 아니야. 상표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 상표는 휙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썼냐? 보고 리포트를 해라. 실제 썼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귀중한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다. 옛날에 유럽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당한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우리나라 브랜드가 외국에서 마스터렌스 주고 동남아 업체들이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그게 장난쳤을 때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상 사용 허락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상표법상 사용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액츄얼 유즈해야 된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실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잘 라이센스 계약했을 때는 실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 서비스 주려면 정말로 서비스 허락을 해주고 그럼 서비스 업체가 실제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이제 불상 취소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이에요. 소송 등을 통한 상표권 행사했다. 나 한 적 있다. 내 상표권 행사한 적이 있다. 소송을 제기했어. 그 소송을 한 거지 상표 사용은 아니잖아요.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어느 정유경에도 뭐 소송했을 때 그건 상표권 가지고 소송했을 때는 상표 사용으로 본다. 이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은 상표법상 사용은 아니다. 이것도 다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예, 이상과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많은 판례들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요지들은 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고 그 사례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판례 중에 하나는 이 목촌옥 사건이에요. 목촌옥 사건. 목촌옥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제빵업 이런 것인데 이렇게 제과점에 들어가니까 나무 상자에다가 이제 목촌옥이라고 쓰고 거기에 빵을 담아놨다 이거 제과점. 뭐 이런 것은 다 서술표의 사용으로 보는 거죠. 정당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이거는 롤스로이스 모르는 사람 없죠. 거의 저명한 상표죠. 근데 뭐야 상표하고 도메인은 따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롤스로이스를 딱 등록을 해놨어. 근데 쓴 적은 없어. 등록만 딱 해놓고 그 브로커들이 있어. 도메인 브로커들이 그런 경우에 상표에 등록한 행위가 상표 사용은 아니잖아요. 도메인 등록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의 사용이 이게 사용이 되려면 이제 그 실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뭔가 영업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걸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